네, 알레이 3월 첫째 주 줌 세미나, 언택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아이롱 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근혜 회장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신나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회장님. 네, 오늘은 아이롱펌입니다. 아이롱펌. 여기 아이롱가 이렇게 있는데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롱. 여러분들 아이롱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열펌은 클리닉이다. 화학은 클리닉이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롱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어떤 모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아이롱을 하는 것 같아요. 열펌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열펌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아이롱 시술을 할 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약간 쇼트 보브 스타일이에요. 쇼트 보브 스타일인데 모발이 좀 건조하고 그 다음에 모발이 약간 볼륨감이 좀 없어서 이런 모발은 사실상 아이롱을 하게 되면 윤기 부분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알레이에서 추구하는 11단계 중에 모발 진단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발 진단, 반응 샴푸, 그 다음에 채움, 그 다음에 절단연화, 제거 샴푸, 이렇게 해서 11단계 중에 이 아이롱 펌을 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모발의 형태적인 것을 어느 정도 진단이 좀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 모발 진단을 잘 보자. 모발이 굵다, 모발이 가늘다, 모발이 손상이 되어 있다, 모발이 직모다, 모발이 발수성 모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진단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발의 단차가 있다 없다. 모발의 단차가 있다 없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발의 아이롱에서 모발의 단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시술 기법이 내가 선택의 조건들이 좀 틀려집니다. 아, 나는 모발의 단차가 전혀 없어. 그냥 브론트로 잘라서 브론트로 질감적인 부분 없고 단발 형태야 라고 하면 나는 C컬이나 어떤 바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의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외부에 단차가 있어. 그냥 형태의 어떤 층을 많이 낸 머리야. 질감을 좀 많이 냈어. 예, 수술 좀 많이 쳐냈어. 이러면 외부 걸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 외부 걸기가 좋죠. 그러니까 모든 스타일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아이롱 펌이라는 이 부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형태적인 거, 모발의 높낮이, 단차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단할 때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게 펌제 선택이에요. 펌제 선택. 펌제를 어떤 펌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 가온식 펌제, 발열식 펌제. 가온식 펌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 펌할 때 사용하는 펌제, 발열식 펌제는 열펌할 때 하는 펌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롱을 시술하시기 전에 꼭 약재를 2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안에 펌제가 준비가 되면 오늘 그 펌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온도에 대한 어떤 설정이에요. 온도에 대한 설정. 온도를 오늘 제가 6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50도까지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60도에서부터
80도, 90도, 100도, 120도, 130도, 140도, 150도 요렇게 사용하는 온도들이 우리가 모발의 형태나 내 커트의 기법이나 어떤 스타일 하는 어떤 연출하는 어떤 기법에서 사용하는 온도들이에요. 온도들. 이런 온도들을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이롱을 하니까 나는 180도가 정말 웨이브가 잘 나와. 맞아요. 잘 나오겠죠. 근데 손상이 가겠죠. 딱딱해지고 경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오늘 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발에 제가 지금 이제 전처리 해야 되겠죠. 예. 이 모발 진단을 했어. 제가 보니까 자, 진단해보면 모발이 건조하다. 모발이 건조하다. 건조한 모발을 어떻게 윤기를 돌게 할 거냐. 그래서 단백질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알리에서 추구하는 이온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는데 약간 제가 이 디옥시라는 제품을 가지고 일단은 마칠게요. 1차적으로 제가 이온적인 균형을 마칩니다. 디옥시를 뿌렸어요. 디옥시를 뿌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수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 안에 보면 펌젤을 도포해 놨어요. 펌젤을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펌제가 어떤 펌제, 가온식 펌제, 발열식 펌제 이 두 가지 중에 가온식 펌제, 일반 펌제를 이렇게 산성 펌제를 이렇게 해서 뭐하고 아미노프로포 있죠? 아미노프로포 그쵸? 이거 그죠? 얘를 넣어서 디옥시 하기 전에 반응을 보시기 전에 이 볼륨을 살려야 될 부위 이 볼륨을 살려야 될 부위 있죠? 탑 골든 포인트 사이드 그죠? 요런 부위에 머리 건강한 부위를 먼저 도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클리닉 하기 전에 어떤 펌제로 가온식 펌제로 이 펌제로 산성 펌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모발은 가장 중요한 건 볼륨이에요. 볼륨이에요. 제가 아까 60도 80도 100도 다 쓴다고 했죠. 그쵸? 예. 이게 뭐냐면 아이롱 기계 온도 60도 온도 몇 도? 60도에서 80도 사이에 아이롱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롱 다 하시죠? 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렌치는 1, 2cm 정도 해서 자, 이게 뭐냐면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한 6, 70도 정도 한 80도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볼륨이 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륨이 살아요. 자, 이 가온식 펌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펌제가 발열하는 펌제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열펌 매직이나 이렇게 하는 펌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리시면 안 돼요. 머리 손상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 펌제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펌제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반 펌하는 펌제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지금 반응을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펌어를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몇 프로 정도 성공을 시켜놨냐면 한 90%는 성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그 10%가 남는 게 연화, 클리닉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론 가지고 이 기계를 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백질을 선택을 할 거예요. 단백질을 선택을 할 건데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써보셨어요? 오일 썼어요? 안 썼어요? 써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시술할 때 정말 좋죠? 머리 윤기 많이 나고 그죠? 오늘도 좀 쓸 거예요. 모발이 건조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5mm 정도. 그 다음에 아미노프로포 C 엘라스틴.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발 힘있게 하는 아미노프로포, 그 다음에 용성 유지분 오일, 제가 유연제, 모발 유연하게 할 부분을 좀 넣을게요. 2, 10, 네,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나는 클리닉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해서 고객님들에게 클리닉제만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돼요. 클리닉제만. 나는 연화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연화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 안에 뭐를 넣으시면 돼요? 폼제를 넣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 가온식 폼제를 지금 해놨잖아요. 가온식 디옥시 뿌리고 가온식 폼제를 해서 볼륨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폼제를 지금 이 클리닉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폼에서는 형태를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디옥시로 뿌리고 폼제 가지고 1차적으로 건강한 부위에 볼륨 살리고 했어요. 2차로 뭐냐면 바로 연화가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클리닉 따로 할 거야 그러면 클리닉 먼저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우리 알폼약을 바로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약재는 얼만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모발에 시술할 양만큼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게 펌제가 아니라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펌제를 도포하실 때요. 첫 번째 살리고 싶은 부분과 다운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들은 약 도포하실 때 약간 구분을 좀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잎 부분은 슬림하게 제가 약재를 좀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도 제가 약간 슬림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를 죽이는 사람 제일 정말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건강한 부위부터 제가 약재를 도포를 하겠습니다. 센터, 탑, 업스텝으로 약재를 도포할게요. 볼륨을 많이 살려서. 자, 일단은 약재를 좀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걸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모류 반대 방향으로 약재를 좀 도포해 주세요. 자, 모발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원터치 했어요. 원터치. 여러분들은 약재를 도포하실 때 모발에 따라서 투터치, 쓰리터치를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이 부위에 골든 포인트 부분, 탑 부분에 제가 가온이옥식 펌제를 먼저 도포했죠. 도포하고 나서 지금 원터치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 라인 쪽에 곱슬기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쵸? 페이스 라인 쪽에 곱슬이 있거나 네 부분에 곱슬이 있거나 사이드 부분이 너무 강하거나 자, 페이스 라인에 곱슬기가 있다. 사이드가 너무 강해서 뜬다. 네 부분이 곱슬기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시간상 열의 어떤 이런 균형이 안 맞잖아요. 약액이 작용하는 시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약액을 빨리 작용시키게 하려면 어떤 열이나 물리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열이나 물리적인 게. 우리에게는 열도 있고 물리적인 어떤 능력들이 있어요. 그쵸?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머리 모발 자체가 앞부분 페이스 라인이 곱슬이야. 곱슬. 얘가 약액 작용이 똑같은 조건에서 요 위에는 곱슬기가 별로 없어. 볼륨만 살리면 되는데 얘를 조금 더 죽여야 될 것 같아. 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론 기계 있죠? 예, 한 80도 정도에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형태를 바꾸고 싶은 방향으로
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얘를 뒤로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기억나죠? 절대 몇 도로 180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80도. 사이드가 힘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아, 나는 아이롱 말고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약제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모발 진단할 때 여러분들 그렇죠. 두상의 골격이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구나. 모발이 밑쪽으로 뻗쳐놨구나. 얘가 솟구쳤구나.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발이 밑으로 솟구쳤으면 밑으로 이렇게 나 있거나 죽어나 있어, 각도가. 그럼 얘는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모발이 이렇게 솟구쳐나 있어. 보기 싫죠? 짧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내려야지, 이렇게. 예, 화학적인 반응, 물리적인 반응으로. 예, 열. 이런 걸로, 기계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전체의 두상의 골격에 맞는 약제의 반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볼륨만 살리고 싶어 그러면 얘는 연화가 다 끝났어요. 연화가 다 끝났는데 나는 여기에서 웨이브도 조금 넣을 거야.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웨이브 내는 그런 모발에 내가 시간 타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발의 형태가 파상모, 곱슬기가 약간 곱슬기 100 중에 이 모발은 몇 프로 곱슬기냐면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면 뭐냐면 그렇게 곱슬이 아니라는 거죠. 네. 형태적인 그 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하기 정말 좋은 모발이라는 거예요. 약발도 잘 받고 클리닉발도 잘 받고 이런 모발. 근데 본인은 아마 싫어할걸요. 부시시니까. 여러분, 제가 절단 연화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약제를 사용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이론상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내가 가온식 펌제를 사용을 했어요. 얘를 신생모 부위만 도포를 해서 몇 분 정도 방치를 했냐면 한 15분 정도 방치했어요. 몇 분? 15분. 나는 15분을 더 볼 거야. 더 보셔도 돼요. 한 20분 보셔도 돼요. 30분 보셔도 돼요. 조건이 있어요. 3, 40분씩 볼 때, 20분씩 볼 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약제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에 아미노프로폴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같이 넣으셔가지고, 도포해주세요. 가온이옥식 펌제. 가온이옥식 펌제는 여러분,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펌제예요. 일반 펌제는. 몇 도까지? 60도까지. 자, 60도까지인데, 수분이 묻어 있잖아요. 수분이 묻어 있으면 최대 실질적으로 보면 가온이옥식 펌제 같은 경우는 한 80도, 90도까지 열 처리를 해도 돼요. 열 처리를 해도 돼요. 수분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라이기로 확 이렇게 증발했잖아요. 그러면 알칼리를 휘발을 시키면 조금 더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시간을 그냥 두셔도 1시간 두셔도 머리 괜찮아요. 가온식 펌제는, 일반 펌제는. 근데 발열식 펌제, 열 펌제를 1시간씩 두시잖아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일반 펌제. 그리고 볼륨을 살리고 싶은 지역에만, 머리를 숨을 죽이고 싶은 지역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시간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 어느 정도 얘가 반응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 펌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온식 펌제 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을 가지고 클리닉 해요. 먼저. 아까 펌제하고 제가 희석을 했잖아요. 희석 안 하고 클리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되면 그 뒤에 뭘 해요? 연화를 봐요. 이런 식으로도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세미나 때문에
따로따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혼합을 했습니다. 혼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폼제는 두 가지, 세 가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초이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롱 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발을 진단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웨이브가 잘 걸리는 모발이 어떤 모발일까요? 곱슬기가 있는 모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께서 나는 웨이브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웨이브 넣어주세요. 나 이렇게 단발머리나 세미롱이나 롱머리야. 단발, 예, 아니면 보브 스타일, 아니면 세미롱, 롱머리야. 웨이브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발을 봤더니 모발이 굵고 좋아. 아니, 곱슬기가 약간 있어. 그런데 웨이브 해달래. 그러면 해드리면 돼요. 굵게 해줘. 그러면 굵게 해줘도 돼. 예, 굵게 해줘도. 나 침 내기 싫어. 그럼 침 안 내도 돼. 그죠? 파마 나와. 근데 더 예쁘게 하려면 단차를 약간 내면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죠? 예, 숱을 조금 더 쳐주면 더 예쁘게 나오겠죠. 굵게 잘 나오겠죠. 그런데 모발이 반대로 곱슬기가 하나도 없어. 완전 직모양. 완전 직모양. 머리 상했어. 머리 억수로 많이 상했어. 웨이브 해달래. 실패 볼까요? 실패 안 볼까요? 머리가 직모양, 발수성 모발이야. 머리가 손상이 많아. 이런 머리를 웨이브를 강하게 해달래. 실패 볼 확률이 많아요.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만 나눠서 이야기할게요. 성공할 수 있는 모발의 형태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아, 곱슬기가 있다. 곱슬기가 있다. 야, 모발이 굵다. 이런 거는 파마 해주면 돼요. 웨이브 파마 해주면 돼요. 웨이브 파마 해주면 돼요. 그런데 완전 직모다. 발수성 모발이다. 약재 바르면 줄줄 흐른다. 하면 되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웨이브도 탄력있게 나올 수가 있지만, 탄력있게 오늘 빼면 다음에 머리에 무리가 가요. 다음에 시술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 머리가 손상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어떻게? 자, 곱슬머리는 웨이브를 줘도 되지만, 직모나 발수성 모발은 어떻게 해주냐면 C컬, CC컬, 약한 S컬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권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좀 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머리는 어떻게? 볼륨을 살려서 윤기나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이롱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그 형태에 따라서 모발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두상의 골격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롱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수성 모발, 모발이 찬머리, 힘없는 머리, 이런 머리는 고객님의 스트레스가 뭐예요? 머리가 확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냐면 볼륨을 살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주로 해서 C컬, 약간 S컬, 내추럴하게 해주면 이게 첫 번째예요. 아이롱 시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발 진단을 하고 고객님한테 리드를 해야 될 부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롱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머리가 안 돼요. 아이롱 폼은 정말 원래는 사실상 샤기컷이나 이런 부분에 아이롱이 최고예요. 단발, 네. 이럴 때 최고예요. 아이롱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볼륨이 어떻게 됐나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아이롱 안 하고 중화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네, 볼륨이 잘 산 것 같아요. 이제 샴푸를 했어요. 샴푸는 열 펌하고 나면 샴푸는 무슨 샴푸를 써야 돼? 산성 샴푸 써야 되죠. 샴푸를 그냥 물로만 헹구지 마세요. 물로만 헹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로만 헹구시면 안 돼요. 꼭 샴푸 하셔야 돼요. 네, 아주 가볍게 깨끗하게 약재를 완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약재를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모발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수축을 딱 시켜주면 돼요. 제일 많이 살려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골든 포인트예요. 탑이 아니고 이 탑 부분이 아닌 어디를 골든 포인트 관자놀이 여기를 많이 살리면 반대적으로 이 흑사이드를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관절 여기 살리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억제를 조금 시켜주시고 골든 포인트하고 어떻게 이 지금 사이드 부분을 좀 살리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골든 포인트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뜸 주는 지역을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뜸을 어디 지금 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주고 있죠. 여기 뜸 여기 주고 있죠. 왔어요, 감았어요, 다시 뒤로 가요. 여기에서 뜸을 하나, 둘, 셋. 네, 멈췄어요. 업스텝으로 갑니다. 업스텝으로 가서 하나, 다시 갔어요. 다시 갑니다. 여기서 밀었어요. 여기까지. 뜸이 여기서 가서 여기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수분율이거든요. 아이롱은 자 아직 이론이 다 안 끝났어요. 이제 열에 대해서 이거 시술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론에 대해서 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술에 대한 이 부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아이롱이 제가 시술할 때 많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아이롱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이롱은 춤추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시술할 때 딸려 들어가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얘를 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당겨버리잖아요. 당겨버리면 아이롱이 어떻다? 내가 반대로 시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롱이 말려 들어가려고 할 때 아이롱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롱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았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빗과 모발과 모발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대로 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뜸을 하나 둘 셋 정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발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빠져요. 쉽게 빠져. 틀리죠. 이렇게 이렇게 탁 당기죠. 그죠? 이거는 털면 그냥 손질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막 당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롱 안 예쁘죠. 자, 그런데 이 네잎 부분에 이 바디를 할 때 여러분들 얘를 딱 고정을 딱 시키고 싶잖아요. 예, 별로 울지 않게 하고 싶으시면 이 바디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뿌리를 올리셔가지고 얘를 놓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빗질을 한번 더 하셔가지고 다운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여기서 딱 잡아주시면 이 바디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테크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롱 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약간씩 그런 시술하는 어떤 테크닉들이 각자가 조금씩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시술을 하다 보면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시술의 어떤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선도 예쁘고 라인도 예쁜 것 같아요. 커트 선이 잘 살죠. 자, 이제 제가 산화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온도에 대한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때 약간 필기도구를 가지고 좀 적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산화제 들어갑니다. 이제 산화제 들어갈 건데 산화제는 여러분 어때요? 몇 도 정도 해야 돼요? 몇 분 정도 봐야 돼요? 산화제. 네, 산화제. 자, 산화제는 고루고루 얼마만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앞전 시간 항상 산화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산화제는 일제가 사용된 양만큼 산화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제가 사용된 양만큼 산화제를 도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일단 1차 산화제 했습니다. 1차 산화제 했어요. 네, 이렇게 1차 산화제 했습니다. 질문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열에 관련된 걸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백밀숙 선생님. 다시요. 소음 제거해 드릴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이 마이크 원장님, 화면 밑에 마이크. 화면 밑에 마이크 제거해 주세요. 마이크 대게. 화면 밑에 소음 제거해 주세요. 네, 네, 네. 예. 아니 근데 그 수분이 마른 다음에 수분 뿌려가지고 그래도 저기 웨이브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분이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 계속 유지시키셔야 돼요, 선생님. 자, 150도 사용하는 온도는 어떤 모발에 쓰냐면 진짜 강한 모발 있죠. 모발이 막 정말 발수성 모발, 막 튕겨 나가는 모발. 이런 모발은 내가 150도까지 썼어요. 왜? 아니, 연화를 길게 보자니 머리가 녹을 것 같고, 연화를 길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발이 가지고 있는 탄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 탄성을 살리기 위해 탄성을 내가 화학적인 반응에서 죽이지 않고 두 가지 가지고 해결을 해요. 어떻게? 온도를 140, 150도에 맞춰서 내가 아이론 미리수를 내가 생각했던 미리수보다 적게 잡아서 개로 웨이브를 만드는 거예요. 타월 드라이하고 건조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의자를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델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시스트 해 주신 분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2주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박군 의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